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이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검찰의 구형이 8년이었는데 네. 2년 6개월 나온 거 너무 작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작게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정확히 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가 8가지 혹은 9가지 정도 되는 것이었는데 예. 이게 전체적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하는 것하고 강요 그리고 직무유기죄 그리고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다음에 예.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근데 이 중에서 4가지만 유죄가 나오고 예. 사실 5가지 정도는 전부 다 무죄가 되었습니다. 예. 게다가 유죄로 인정된 것들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이제 예를 들면은 직무유기라던가 예. 직권남용 관련해서 방해인데 예. 이것도 기본적으로 제일 높은 형량이 5년 이하의 그래요? 징역입니다. 예. 자, 그 내용 하나하나를 저희가 이제 그 그래픽 화면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걸 네. 보면서 네네. 얘기를 하는 게 좀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화면을 좀 띄워보시죠. 자, 먼저 이제 1심에서 이제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요.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국정농단 은폐에 가담해서 국가적 혼란을 악화시켰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문체부 인사조치 개입은 위법이 아니다입니다. 자, 모두 9개 혐의였는데 9개 혐의에 이제 유무죄가 갈렸어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이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국정농단 사태 또 CJ ENM 고발 강요. 자, 이 내용 하나하나 뭐 어떤 여기서 이제 경중이 이제 가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방조 유죄라고 하는 것은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 관련해서 미르나 K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 네. 이 우병우 씨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문제 안 됩니다. 예. 라는 식의 의견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이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게 하는 데 기여를 했고 예. 본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나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예. 하는 점이 바로 이제 인정이 되어서 유죄가 선고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 형량 선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가장 무거웠던 죄목은 어떤 건가요? 근데 사실 이 직무유기 같은 것들은 그렇게 예. 큰 죄가 아닙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렇죠.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기도 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이 조금 5년 이하가 좀 될 수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정위의 CJ ENM 고발 강요도 이것도 역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인정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석수 씨가 이제 특별 감찰하려고 했더니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 파견되었던 경찰들에 대해서 또 조치를 취하게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감찰을 못하게 방해한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특별감찰관법 위반인데 이것 역시 이제 유죄로 나왔고요. 그리고 2016년 10월 21일 날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불출석해서 예. 이것이 이제 유죄로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무죄로 된 것들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문체부의 김종덕 장관에게 강요를 좀 해서 네. 국과장들에 대한 인사를 좀 하게끔 예. 했다는 부분하고 또 감사 담당관들의 자천성 인사를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네. 이제 문체부의 국과장 자천성 인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파벌주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필요했다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해서 전보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은 큰 인사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죄를 해주었고요. K스포츠클럽 현장 실태 점검 부당 지시에 관련해서는 그런 식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좀 밝힐 수 없다라고 해서 또 역시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세월호와 관련해가지고 허위 증언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 청문회 불출석 관련해서는 청문회 오라는 식의 의결이 제대로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무죄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이 당시 특위위원장으로서 허위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공소 제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또 역시 공소 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사실 포토라인에 설 때도 그랬고 여러 차례 화면을 통해 보일 때마다 상당히 당당한 모습, 여유가 있었죠.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재판장에서는 어땠었나요? 지금 이제 선고 초반에는 상당히 여유로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들어오면서 이제 방청석에 대해서 목례로 인사도 하고, 근데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방금 얘기 나왔던 국정농단 직무유기 부분하고 특별감찰관법 이거 위반 이 주요 혐의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단이 나오니까 표정이 이제 그때부터는 좀 굳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분 동안 이 선고 내용을 들으면서 본인은 계속적으로 이제 정면을 응시를 했는데 사실 이
부장판사 이쪽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네. 그 뼈아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본인이 받았던 그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상기된 그 얼굴로 이제 바라보고 있다. 그 뒤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네. 바로 이제 그 재판장을 갖다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지난해 4월에 기소된 지 이제 311일 만에 예. 실형이 선고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이 레이저 눈빛이라든가 이런 것 등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본인이 당당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유죄 판단이 나서 또 선고가 이렇게 2년 6개월로 나오고 또 앞으로 또 하나의 또 그 재판을 남겨두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 이 재판 말고도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판 선고가 아직 남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재판하고 같이 병합해서 재판을 할 가능성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제 있었던 선고에서는 전부 다 그 구속영장 자체가 아예 기각이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일부 인정된 것도 이제 참 잘했다라는 식의 판단이 일부에서 있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국정원을 동원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은 예. 사실 그 혐의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된 정도로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건 1심 선고는 아직 안 내려졌지만 예. 이것이 항소심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병합이 될 가능성도 사실 있고 예. 그렇게 된다면은 그쪽에서 나오는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2년 6개월 이상의 그런 중형이 선고될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간단하게 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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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